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의 원자력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8월 6일) 저녁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의 원자력이라는 제목으로 녹음을 할 것인데요. 그 전에 잠깐 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텔스트라 전화국이지 않습니까? 텔스트라에 제가 가끔 전화를 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끔이라는 것은 뭐 1년에 한 번 이하 그쯤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제가 전화를 텔스트라에 할 때는 텔스트라에 보면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하려면 여기 하십시오 하면서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로 전화 받는 것, 그 전화번호를 쭉 표시해 놓은 그런 웹페이지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뭐 적어도 한 7, 8개의 언어 정도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여서 이제 글로 걸었었던 때가 있었죠. 거기에 걸면 장점이 무엇이냐? 거기에 걸면 줄이 없습니다. 그냥 걸면 받으시죠. 그래서 저기서 받으시면 한국분이시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한국말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가 근래에 거기 걸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한국말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영어를 제외하고 4가지 말로만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4가지 말이 아랍어, 베트남말, 그리고 저 북경에서 쓰는 중국말, 그 다음에 홍콩에서 쓰는 중국말, 그 맨더린과 캔터니즈, 이렇게 4개로만 받고 나머지는 모두 영어로 하라는 겁니다. 뭐 영어로 한다는 것 자체는 불만이 없으나 영어로 걸면 줄을 오래 서야 되니까, 줄을 길게 서야 되니까 이제 그게 불만이죠. 그래서 이 점이 제가 호주의 일상생활에서 느낀 점 한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잡담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론은 호주의 원자력, 이런 제목이에요. 호주의 원자력. 제가 3월 26일에, 올해 3월 26일이니까 뭐 한 4달, 5달쯤 됐죠. 3월 26일에 호주 정치, 소박한 관찰, 이런 제목으로 녹음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녹음은 마크 레이썸에 대한 녹음이죠. 14년 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정치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뉴사우스웨일즈 상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정치가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거기 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녹음이 17분 30초쯤 되는 데를 들으시면 이제 그 사람이 근래에 무슨 얘기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이 호주도 이제 핵 발전소를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이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정도로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서 호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이야기, 지금 원자력 발전, 핵 발전, 이 이야기를 호주의 국회에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호주의 원자력, 호주의 핵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배경 지식을 좀 가지고 이제 앞으로 그런 뉴스가 더 나오면 아, 이제 이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이거 들으시는 분께 그런 얘기인 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이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에 아주 많이 나오게 될 영어 단어가 2개 있는데요. 아주 뭐 소박한 건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우라늄, 한국말로 우라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유레니움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레니움 발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Uranium, uranium. 그게 2 단어 중 첫 번째 단어고요. 그 다음 단어는 뉴클리어예요. 뉴클리어, 우리도 뉴클리어라고 하죠? 사전에서 지금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Nuclear, nuclear.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던 그 발음,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의 발음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 발음을 좀 틀리게 해서, 혹은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거지같이 해서 이 발음에 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발음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발음이 미국에서 표준 발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미국 발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들어보시죠. Nuclear, nuclear.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영국 발음으로 하건 미국 발음으로 하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발음, 그거에 가까워요. 참고로 그 발음을 잘못했다는 그 사람은 미국 정치에서 한때 힘쓰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뭐
텍사스의 주민이죠. 얼마 전에 무슨 그림 그려가지고 한국에 갔다고 그러더군요. 자, 이제 영어 단어는 좀 봤으니까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호주의 원자력 이런 얘기 원래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2019년 8월 5일 그러니까 어제 나온 글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글을 쓴 사람은 뉴사우스웨일즈 대학에서 물리학 가르치는 교수예요. 아마 이런 거에 관련된 물리학이겠죠. 무슨 티머스라는 교수인데 그 양반이 올린 글의 제목이 이겁니다. Australia should explore nuclear waste before we try domestic nuclear power. 호주는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이라는 걸 하기 전에 nuclear waste, 핵 쓰레기 혹은 핵 폐기물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를 잔뜩 썼는데요. 거기다가 무슨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따라가 보니까 이 정보 페이지예요. 호주 정보 페이지인데 그 정보 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Australia's uranium production, 호주의 우라늄 생산 and exports, 그리고 우라늄 수출, 그거에 대한 숫자를 공개해 놓은 거예요. 호주 정부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호주에 우라늄이 많다는 말은 들었으나 정말로 우라늄을 지금도 팔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는데요. 이걸 보니까 얼만큼 팔고 있느냐면요. 여기 뭐 단순히 작년에 어떻게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난 한 10년 동안 2008년부터 어떻게 했다는 걸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두 가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얼만큼을 팔았는가, 즉 얼만큼을 수출했는가 그거를 하나 표시했고 다른 쪽에는 그래서 호주가 얼마를 받았는가 그걸 팔아가지고 얼마를 받았는가 이걸 또 표시했어요. 그걸 보니까 뭐 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수출했을 때는 10,000톤 그리고 좀 적게 수출했을 때는 한 5,000 몇백 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우라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고 받은 돈이 이제 밀리언으로 계산하는데요. 뭐 어떨 때는 1000밀리언 그러니까 1빌리언이 넘어갈 때도 있고 호주 달러죠. 그리고 좀 적었을 때는 보니까 532밀리언 그러니까 이거 얼마인가요? 5억 불, 호주 돈으로 5억 불 넘게 그만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작년 2018년 6월 달에 끝난 회계연도까지의 숫자를 보면 그러니까 2017과 2018 그것만을 보면 그게 상당히 평균적인데 그 지난 10년을 고려했을 때 7343톤을 팔고 다른 나라에 팔고 우라늄을 꺼내다가 팔고 그걸로 대가로 받은 돈이 575밀리언 오스트레일리안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지금도 많이 꺼내다가 많이 팔고 있죠. 그럼 이만큼 팔았는데 이게 얼만큼 많은 거냐? 호주가 판 우라늄이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전체 우라늄 매매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9.6%. 그거는 매년 수출을 하는 게 그만큼이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팔고 있는 우라늄은 호주가 뭐 구하기 어려운 것을 비용을 많이 들여가지고 채취해오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우라늄을 걷어다가 꺼내다가 팔고 있는 게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만약에 호주가 판다면 얼만큼 동안이나 팔 수 있느냐? 앞으로 150년 이상 계속 이렇게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사실 양이 나와 있습니다. 얼만큼이라고 되어 있냐면 1.27 밀리언 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7만 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1년에 7천 톤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누기를 조금 해보면 150 이상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 아주 줄여서 아주 안전하게 150년 이상 팔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는 이게 엄청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호주가 이걸 팔지 않고 정말로 자기네가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이걸로 전기를 만약에 만든다면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상상인데요.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뭐 길에 나가서 들어눕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려고 이제 들어눕는 거죠. 하여튼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호주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기 거의 그만큼을 호주가 1년에 생산하는 즉 수출하는 그만큼의 우라늄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정확하게는 뭐라고 써있냐면 96% 무엇이 96%냐? Percentage of total Australian electricity production 호주의 총 전기 생산의 얼만큼이냐? 96%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우라늄을 현재 팔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그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교수가 걸어놨다는 링크를 따라가서 본 호주의 정부 사이트에 있는 것이고요. 그걸 제가 보다가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worldnuclear.org 그런 데 가니까 호주의 우라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니까 호주에 얼만큼 많다 이걸 설명한 건데요. 54년부터 꺼내다가 이걸 팔기 시작했으며 호주에서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이거 석유로 치면 매장량 같은 거죠. 더 찾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전 세계에서 알고 있는 것의 3분의 1이 호주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금 같은 거여서 호주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찾아야 한다면 뭐 더 많이 또 찾을 수 있겠죠. 기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나온 책들 보면 막 기름이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된다라던가 이제 뭐 기름이 곧 우리가 고갈되면 뭐 큰일 난다. 뭐 혹은 뭐 기름 때문에 뭐 군사력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거 다 기름이 언젠가 모자랄까봐 한 생각에서 나온 그런 글들이었는데 요즘 보십시오. 요즘 기름이 뭐 국지적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모자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기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뭐 거의 하지 않죠. 과거에는 기술이 부족하여 꺼내기 어려워서 저 기름은 뭐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름들 지금 다 끌어다 쓰니까 미국은 거의 수입을 안 하고 아주 조금만 수입을 하고도 자기네가 쓸 만큼을 다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호주는 미국에서 사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 기름은 잡담이니까 다시 우라늄 이야기로 돌아가면 호주에 이렇게 우라늄이 많으니까 과거에도 야 이걸 좀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쓸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이거보다도 더 많이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석탄이 또 더 많이 있으니까 그 우라늄을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질 못했던 것이죠. 그 논쟁에서. 그러니까 호주에 널린 게 석탄인데 뭐하러 위험하게 원자력 발전 같은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고전적인 그 논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느냐면요. 이 글은 사실 Nuclear Power in Australia라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글에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한 문장만 읽겠습니다. Australia's extensive low-cost coal and natural gas reserves 그러니까 호주에게 엄청 많이 있는 아주 싼 가격의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것이 have historically been used 역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as strong arguments for avoiding nuclear power. nuclear power를 즉 핵발전을 피해야 할 아주 강한 논점, 주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왜 변했습니까? 기후 변화 혹은 지구 온난화. 그래가지고 이제 뭐 CO2가 나가면 나쁘다. 그래서 CO2를 내보내는 물건은 쓰면 안 된다. 뭐 줄이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추럴 가스 혹은 이 석탄 이런 것들은 이제 선호하는 물건이 아니게 됐죠. 이런 과정에서 또 한편에 있던 이 원자력을 사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게 돼요. 2006년, 즉 존 하워드가 수상으로 있던 2006년에는 한번 호주가 제대로 한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이게 그 호주의 원자력을 향한 유혹 혹은 호주의 원자력을 향한 욕심 이런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죠. 2006년에 나온 보고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거 오늘 녹음하려고 제가 찾아다가 봤는데요. 294페이지입니다. 제가 PDF로 된 파일을 보고 있는데요. 맨 첫 장에는 호주 정부 문서 그림이 하나 크게 나와 있고요. 제목이 이거예요. Uranium Mining, Processing and Nuclear Energy. 호주에게는 기회인가? 이게 이 보고서의 제목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라고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뭐 거대한 쓰레기죠. 한국처럼 의견이 나누어진 쪽에서는 뭐 어느 사람들한테 이것이 유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주도 어떻게 보면 한국처럼 의견이 나누어진 그런 나라인 것이죠. 다만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수 있을 뿐 이것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없어요. 호주에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법에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 법 1999 그런 법이 있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 법이 It specifically prohibits nuclear power generation. 그 법으로 호주에서 원자력 발전은 불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연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5월 달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리버럴과 내셔널 그 사람들이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이런 종류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뉴스에 이런 원자력 발전, 무슨 뭐 우라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파 정치가 중에 이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그 2006년에 나왔다는 그거 보고서 잠깐 보고 그 다음 스토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6년에 나왔다는 보고서는 뭐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 이게 챕터가 10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속에. 그 각 챕터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요. 유레니엄 마이닝, 그리고 수출, 그러니까 우라늄을 꺼내서 광산에서 개발해서 파는 것, 그리고는 그 일단 꺼내면 그걸 농축하지 않습니까? 그 농축하는 거에 대해서 호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호주의 전기 생산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본 다음에 그 속에 그 핵발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핵발전을 하고 나면 그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호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많이 듣는 얘기죠. Health and Safety. 이것이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원자력 발전을 하면 혹은 우라늄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다음에는 무기로서의 원자력을 얘기했어요.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뉴클리어 웨폰, 즉 핵 무기의 확산 방지 조약에 대한 뭐 그런 얘기, 그것과 호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법,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고칠 것인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뭐 이런 거를 했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한다면, 즉 호주가 원자력 발전이라던가 무슨 원자력 무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여를, 세계 국제사회에 참여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가르치고 연습하고 그럴 것인가. 그게 마지막 챕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정말 아주 많은 내용이 잔뜩 들어있는데요. 이게 원자력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지만, 하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아주 좋은 용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에 유용하다고 제가 생각했느냐면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를 찾으십시오. 이거 뭐 찾기 어렵지 않아요. 뉴클리어 리포트 그렇게 하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치면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뭐 30분 내에 아주 쉽게 잠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내용 중 지금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 혹은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163페이지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걸 간단히 제가 읽을 테니까 혹시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보시면 아 그게 그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163페이지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What is the timetable for building a nuclear industry? 그 핵 산업을 만드는데 얼만큼 걸리는가? 대충 어떤 종류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런 제목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One scenario would see 25 reactors in place by 2050 and generating about a third of Australia's electricity.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는 2050년까지 25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렇게 되면 그 25개의 발전소가 호주가 필요로 하는 발전 용량의 3분의 1, 전기 발전 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뭐 2050년 혹은 25개의 발전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종류의 얘기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반론은 이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네 지역구에, 수상님 사시는 그 지역구에 지어보시거나 아니면 수상님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한번 지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2006년에 만든 거니까 존 하워드가 있을 때는 그거를 베넬롱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네로 치면 이스트우드에다가 한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보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반론이 가능하겠죠. 지금은 수상이 살던 데가 달라졌으니까 뭐 수상이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지만 좀 잘 알려진 동네가 브론테 비치죠. 브론테 비치에다가 한번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보세요.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2006년도 보고서 이야기고요. 그건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만든 거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6년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호주에서 한번 자기네 그 주에 알맞는 그 원자력 모델은 무엇이 있는가, 원자력이라는 산업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제안이 이거였습니다. 호주가, 특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Waste Storage and Disposal Facility, 그러니까 일종의 원자력 쓰레기통, 전 세계적인 원자력 쓰레기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쓰레기통이 좀 심한 말인가요? 하여튼 그 폐기장, 그거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제안이었었고, 그거 말고 Fuel Leasing이라는 모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fuel은 F-U-E-L, 연료 그런 거죠. 무슨 fuel price 아니면 liquid fuel 할 때 그 fuel입니다. Fuel Leasing이라는 모델은 호주에서 우라늄을, 그 원자력 연료를 얻다가 줄 때 그 받는 쪽 나라에서 말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뭐 사면 어떻게 하냐 어쩌고, 그런 걸 할 때 마치 장기 자동차 리스하는 것처럼, 아, 그걸 우리가 너희한테 파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너희에게 빌려줄 뿐이다. Fuel Leasing이니까요. 리스하는 거니까요. 다 쓰면 다시 우리한테 보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호주는,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는 Waste Storage, 아까 말한 그 원자력 폐기물, 방사능 폐기물을 담아두는 곳, and Disposal, 방사능 물질 처리 시설 혹은 방사능 물질 처치 시설,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Fuel Leasing이라는 거랑 Waste Storage라는 두 개의 어마어마한 개념을 제안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뭐 현실화되진 않았으나 아까 2006년에 나온 보고서와 지금 이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왔던 2016년에 나온 보고서가 호주가 근래에 보았던 원자력 사용 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주장 내지는 연구,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을 하는 것은. 그리고 노동당은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죠. 좌파는 이런 얘기보다는 당연히 풍력 발전, 당연히 태양열, 그런 리뉴어블 에너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원자력 발전 얘기 같은 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파가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가 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한 것이냐, 그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편지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건 뭐 호주 국회에 있는 기록이에요. 언제 쓰여진 편지냐면 8월 2일, 지금부터 4일 전에 쓰여진 편지이고, 편지를 쓴 사람은 호주의 에너지 장관, 에너지를 담당하는 장관 앵거스 테일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뭐 엄청 간단히 잠시 알아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 신문에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요. 66년생이고요. 뉴사우스 웨일즈에서 자라났으며 뭐 대학도 시드니 대학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즈 장학금 받고 옥스포드에 갔다 왔어요. 뭐 누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했어요. 이것도 누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토니 에봇이랑 완전히 붕어빵이죠, 이런 거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우파 정치가고. 이제 그 사람이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테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퀸즐랜드에 지역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의장인데요. 무엇의 의장이냐면 국회 안에 환경과 에너지를 담당하는 그런 위원회의 의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상임위라고 번역하고 싶은데요. 찾아보니까 호주 안에 이런 커미티가 지금 6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이렇게 항구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상임위라고 부르기에 약간 찝찝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상임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의 장인데, 그거의 장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 앵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장관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공개되어 있죠. 그 요청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걸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 조사해 달라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The use of nuclear power in Australia. 호주 내에서 원자력이라는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우리가 2006년에 본 보고서의 제목과 되게 비슷합니다. 만일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게 되는 폐기물, 쓰레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사람에게 health and safety 뭐 그런 영향이 있는지,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리고 그 연료가 비싸지는 않은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는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모델이 경제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하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혹은 국가적으로 사람들이 잘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정말 한다면 이거를 운용할 사람들이 이것을 짓는다던가 뭐 이것을 연구한다던가 그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뭐 외국에서 데려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국가적인 동의를 어떻게 잘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론전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국가 안전과 군사적으로 그런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거를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2019년 말까지,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전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때까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이것이 그 앵거스 테일러가 의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뉴스를 가끔 볼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오늘의 이 기본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호주에는 우라늄이 엄청 많고 현재 호주가 우라늄을 잘 팔고 있으며, 그리고 2006년에 아주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잘 얻어낸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또 비슷한 연구를 한번 이번에 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보고서를 2019년 말까지 낼 것이다. 이런 과정에 이 주제에 관해서 신문에 가장 자주 나오는 사람은 앵거스 테일러가 되겠죠.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아, 이 사람 66년생이고 로즈 장학금 받고 옥스포드에 갔다 왔으며, 그리고 한때 철인 3종 경기로 입상했던 그런 사람인데 호주의 에너지 장관이다. 이제 그걸 알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편에서는 풍력 발전, 조력 발전, 무슨 태양열로 발전하는 거 이런 이야기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까지도 하지 않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어마어마하게 다른 이야기를 좌우가 하고 있는 호주. 과연 이 뉴스가 어디까지 갈지 참 그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